안녕하세요, 이정모입니다. 오늘은 제가 안경사 면허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 하는데 그 이야기를 왜 하게 됐는지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안경원을 하고 있는 곳은 서울의 노원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1997년 9월 25일 날 안경원을 개설을 했고요. 그리고 2000년 5월 26일인가에 제 명의로 했어요. 그 전에는 제가 여기서 다른 분이 사장으로 계시고 제가 거기 종사자로 있었죠. 같이 출자를 해서 안경원을 차렸는데 대표는 한 명이어야 되니까 그분이 대표 이름으로 올랐었어요. 한 3년 정도를 같이 일을 하다가 뭐 더 큰 뜻을 품고 다른 곳에 가서 영업을 하겠다 해서 제가 그 당시에 바닥권리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드리고 안경원을 제 명의로 바꿨죠. 근데 안경원을 97년 오픈하고서 얼마 안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자분이 와서 안경을 하는데 얼굴이 눈에 익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누군지 알겠더라고요. 제 초등학교 동기 동창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같은 반이었습니다. 예뻤어요. 네, 되게 예쁜 여자들을 기억을 하죠. 예. 여자친구고 친구로 잘 지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진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 사실 그분 이름도 생각이 나요. 그리고 그분도 저를 기억을 하더라고요. 너 종범이 아니야? 이런데 그래, 잘 있었니?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안경을 하러 온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야, 너 대학 안 나왔어? 왜 여기서 일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기억을 하는 게 좀 좋아했어요. 예뻤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때 마치 마초와 같은 삶을 살아서 누구를 좋아해도 좋아한다는 얘기도 안 하고, 친구들은 여자친구들과 이제 같은 학교에 같은 반 여자애들이랑 재밌게 놀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싸우면 이길 텐데 조금 괴롭히다가 여자애가 화를 내면 도망치고, 달리기도 더 빠른데 도망치다가 적당하게 도망치다가 잡혀서 막 매맞고 이러고 놀더라고요. 저는 안 그랬죠. 남자친구들이랑은 뭐 여러가지 장난도 같이 치고 장난 한참 할 때니까 그러고 놀았습니다만은 여자 같은 반 친구들하고는 얘기도 잘 안 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내성적인 사람은 아니었는데 뭐 그렇게 안 지냈습니다. 그냥 저 혼자 마초와 같은 삶을 살았죠. 잘못된 삶을 후회됩니다. 근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반 반장이었어요. 1학기 때는 다른 친구가 반장을 했었고 2학기 때 제가 반장이었어요. 그리고 5학년 때는 투표를 했는데 한 표 차이로가 져서 부반장을 했었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내내 거의 반장이나 부반장을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반장을 했었고요. 성적이 괜찮았습니다. 예. 반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되게 뭐 1등, 2등, 3등? 그 정도 계속 했었고, 중학교 3학년 때 반에서 5등인가, 뭐 6등인가 이렇게 했었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가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 성적으로 담임 선생님이 면담을 해서 그 중에 반장을 뽑았는데 제가 반장을 했었어요. 공부를 못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친구는 저를 좋아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을 테고, 저는 초등학교 때 잘생기지 못했으니까 저는 그 친구가 좀 예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저는 그 친구가 예뻐서 기억을 하고 그 친구는 제가 반장이었으니까 기억을 한 거예요. 그런 친구가 야, 너 대학 안 나왔어? 왜 여기서 일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야, 이거 하려면 대학 나와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그 친구는 자기는 저기 이 근처에 종합병원이 있어요. 종합병원이 이 근처에 원자력병원 있고 을지병원 있고 저기 상계 백병원 있고 그 큰 규모의 종합병원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자기가 간호사로 있다고 하면서, 걔는 공부 못했는데 그걸 왜 기억을 하냐면은 반장 선거라면은 남자 1등부터 4등까지 여자 1등부터 4등까지 8명을 담임 선생님이 칠판에 적어놓고
투표를 해서 반장을 뽑고 부반장을 뽑았거든요. 거기 없었으니까. 만약에 걔가 있었으면 저는 저 안 찍고 걔 찍었을 거예요. 그랬는데 이 영상 걔가 봤으면 좋겠네. 근데 그 친구가 나한테 너 공부 잘했었잖아. 대학 안 나왔냐? 왜 여기서 일하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게 1997년입니다. 그때는 그렇게 안경사를 하려면은 대학을 나와야 되고 면허증을 따야 된다를 모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계속 살았는데, 얼마 전에 똑같은 얘기를 한 번 더 들었습니다. 제가 찍어 올린 영상 중에 구독자분께서 트라이얼 렌즈와 트라이얼 프레임 그리고 한천선씩 시시력표를 이용한 시력 검사를 하는 모습을 보여달라 하셔서 찍어서 올린 영상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 매장에 오신 고객분께 더 쉽고 더 정확하게 시력 검사를 할 수 있는 프로토가 있는데 그거를 사용하지 않고 이 트라이얼 프레임과 트라이얼 렌즈를 가지고 시력 검사를 하겠다 하면은 싫어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른 분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 영상에 나오신 분은 네이버에 밴드라고 이렇게 모임 있잖아요. 그 모임 중에 우리 동네 친구 해가지고 동네에서 친구 만들자라는 밴드가 있었어요. 그 밴드에 가입을 해서 마침 거기서 가까운 곳에 사는 저랑 나이도 비슷한, 그리고 술도 굉장히 좋아하는 노는 거 좋아하고 그런 친구를 만나서, 나이도 저랑 비슷하잖아요. 뭐 잘 지냅니다. 지금까지도. 한참은 뭐 일주일에 3번씩 술 먹고 그렇게 그냥 거의 매일 그 친구랑 놀았는데, 요즘은 경기가 안 좋아서 주머니 사장이 넉넉치 못해서 그렇게 자주는 못 보고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만나서 술 먹고 이야기 많이 나누고 삽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하다가 안경사 이야기를 그거 대학 안 나와도 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난 당연히 대학 나오고 대학원도 나왔다 이야기를 했더니, 아니 형은 공부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렇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야,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렇다면은 이거를 내가 영상을 찍어서 적어도 우리 구독자분들은 아셔야 되지 않을까. 제 구독자들의, 제 채널 구독자의 대부분은 안경사이지만 혹시 우리 매장에 오신 손님들이 있으시다면은 적어도 이분들한테 상식으로라도 알려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 영상을 찍습니다. 우리가 기계공학과, 기설과, 뭐 이런 식의 전기과, 대학의 전기공학과 얘기입니다. 이런 데를 나오면은 현장에서 이렇게 근무를 몇 년을 하다 보면은 2급 기사 자격증을 볼 자격을 주고, 그리고 2급 기사 자격증을 따고, 전기기사라면은 전기기사 자격증을 따고 몇 년간 있다가 1급 기사 자격증을 볼 자격을 줘서 그거를 땁니다. 그러면은 1급 기사 자격증이 되죠. 1급 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되죠. 근데 4년제 대학 같은 경우에는 4년제 대학에 3학년을 마치면은 현장에서 근무를 몇 년을 해야지 딸 수 있는 자격을 주는 2급 기사 자격증을 시험을 응시할 자격이 나와요. 그리고 4학년을 마치면 현장에서 몇 년 근무를 안 했다 하더라도 몇 년간 근무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급 기사 자격증을 볼 자격을 줘요. 그리고 그 기사 자격증을 따면은 예를 들어서 한 회사에서 전기 기사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10명이 있다 하면 10명 중에 몇 명은 기사 자격증, 2급 기사 자격증, 몇 명은 1급 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지도, 편달, 감독하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거죠. 한데 그거는 자격증입니다. 면허증은 완전히 개념이 틀려요. 10명이 일을 하는데 그 직종이 면허증이 있어야 되는 직종이라면은 10명 모두가 면허증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하게 뭐 거의 모든 사람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운전면허를 생각하더라도
택시 회사에서 기사로 근무하시는 분이 10분이 계신데 그 10분 중에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2명이 있고 일종면허 소지자가 1명이 있고 나머지 7명은 면허증이 없어도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최소 택시 운전을 하려면 일종 보통 이상의 면허증을 10명이 모두 소지해야지만 그 택시 회사에서 근무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수많은 차들 중에서 운전면허증이 없는 사람이 운전하는 차는 한 대도 없습니다. 못하게 돼 있으니까 법으로. 의사면허도 마찬가지예요. 의사면허증을 소지해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종합병원에 의사선생님이 10분이 계시다면 10분 모두가 면허증이 있어야 되지, 그 중에 몇 명이 면허증을 갖고 나머지는 그분의 지도 편달 밑에서 일을 한다, 이런 건 없어요. 오로지 이렇게 약간 유도리를 준 거는 그것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몇 학년 이상의 과정을 마친 후에 그 실습이라는 명목하에, 실습이라고 하여서 그 분들이, 면허증을 가지신 분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분들의 감독하에서 어느 정도의 그 의료행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안경사 면허증도 마찬가지입니다. 10명이 안경사 면허증이 있는 분들이 계셔야지만이 10분이 다 이렇게 안경원에 일을 할 수 있어요. 요즘 안경사 면허증을 가지신 분들이 인건비가 워낙에 좀 이렇게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판매사라고 해서 시력검사라든지 안경 조제 광고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하지 않고 그 진열장 뒤에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손님이 오면 일어서서 판매만 전담하는 판매사라는 제도를 이렇게 그 좀 교묘하게 이용하는 분들이 있긴 해요. 안경사 면허증에 이렇게 안경사의 그 업무 범위 해가지고서 나와 있는 것 중에 안경의 조제, 가공, 판매는 안경사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 법을 만들 때는 안경테와 안경렌즈를 따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머리 좋은 사람들이 안경렌즈는 안경사만 다룰 수 있다 하더라도 안경테는 공산품 아니냐, 의료용구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안경테는 안경사 면허증이 없어도 판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법적으로 이렇게 헌법소원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걸 걸어서 제출을 하고 그거를 이겨서 지금 인터넷에 안경테를 팔고 공태맨장이라고 그래서 안경 렌즈는 하나도 없이 안경테만 파는 매장들도 있고 그럽니다. 최근에는 다이소에나 이렇게 창고용 마트 이런 데 가면 안경테가 진열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동네 다이소에는 없던데 그런 데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 안경사 면허제도는 1988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1988년도에 안경사 면허제도를 만든다 그래서 딱 공시가 됐어요. 그 전에 대한민국의 안경광학과라고 대학과정에 안경을 전공으로 하는 과정이 생긴 곳은 대구보전이라는 데가 처음입니다. 1984년도인가 이렇게 대구보건전문대학교에 안경광학과가 생겼어요. 그리고 1987년도에 동남보건대학교, 그리고 어디였지? 신흥도 아마 그때쯤, 신흥보건대학, 지금 신한대학으로 이름을 바꿨죠. 거기라든지, 그랬고 1989년에 서울보건대학 안경광학과가 생겼습니다. 그 서울보건대학도 지금 을지대학교로 바뀌었죠. 신흥보건대학도 전문대로 3년제 과정이었는데 4년제 과정으로 신한대학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4년제 과정이 됐고, 서울보건대학도 3년제 과정이었는데 을지대학교로 이름을 바꾸면서 4년제 대학이 되고 4년제 과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안경사 면허를 따려면은 아까 제가 정기기사 자격증, 물론 기사 자격증 얘기하면서 3학년을 마치면 2급 기사 자격증을 볼 수 있고, 4학년을 마치면 1급 기사 자격증을 볼 수 있고, 이런 식의 말씀을 드렸는데, 면허증도 마찬가지예요. 의사 면허증과 마찬가지로
대학에서 전공하는 그 관련된 전공 과목을 공부를 마치고 졸업증을 딴 다음에 혹은 졸업 예정자들이 응시를 해서 국가면허시험에 국가고시에 응시를 해서 그 면허시험에 합격해야지만 면허증이 나와요. 근데 이게 1988년에 이렇게 됐다고요. 1988년 이전에는 아무나라고 하긴 좀 그렇죠. 안경에 뜻이 있고 근무할 사람들은 근무를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나 안경원에 가서 저 월급 적게 해주셔도 되는데 여기서 일 배우면 안 될까요? 그래서 그러면은 내일부터 나와. 이래서 진짜 용돈 쪼로 돈 줘가면서 안경일 배워서 안경사 면허증을 취득한 분들 계세요. 그분들이 면허증을 취득하게 된 것은 나라에서 구제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전에 이제 대학교를 졸업해야지만이 안경사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라는 이렇게 딱 규제 항목을 만들면서, 하지만 1988년 이전에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안경업계에 있던 사람들은 예외로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준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안경이 돈을 많이 번다는 소문이 났었어요. 그리고 다른 일로,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에 쌀집은 옛날에 80년대 초반 중반에 쌀집을 한다 하면은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는 데였어요. 근데 굉장히 못 살 때 밥 먹는 것도 힘들다 그럴 때 쌀집을 하면 밥은 먹지 않냐, 적어도 반찬은 못 먹더라도 밥은 먹지 않냐, 이런 소리 할 텐데, 그 쌀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안경사 면허제도가 생겨서 이렇게 된다는 걸 정보를 아시는 분들은 쌀가마니 위에다가 안경테 이렇게 올려놓고, 네, 진짜로 안경테 올려놓고 나 그 안경원으로 이렇게 등록을 신청을 하고 사진 몇 장 찍어가지고서 나 88년 이전에 안경업계에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88년 이전에 안경업계에서 일을 했다면은, 그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일을 하셨다면 지금 우리 나이로 기준으로 한 50대 중반 정도는 돼야지 업계 출신으로 안경사 면허제도 시험에 응시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일하던 안경사로 일하던 아버지가 내 아들은 확인서를 써주는 거예요. 거짓말로. 이제 중학교 3학년이고 고등학교는 학교 다니고 있는 애를 우리 매장에서 우리 안경원에 근무하고 있음 이렇게 딱 거짓말 하나 써줘서 가서 시험 보고 합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1988년에 고등학교 2학년 1971년생, 중학교 3학년 1972년생, 이런 친구들도 안경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교 졸업 안 하고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만큼 그 당시에는 안경사 면허증을 따면은 먹고 사는 건 해결된다 이랬어요. 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경과학과를 나왔습니다. 이 학교의 전시는 서울산업대죠. 서울산업대는 마포에 있었어요. 마포에 있다가 서울공대 자리,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서울공과대학 단과대학 자리에 서울공대가, 이제 옛날에는 서울대는 뭐 미대는 해화동에 있고 농대는 수원에 있고 뭐 본교는 관악산에 있고 이렇게 쭉, 의대도 그쪽에 있었고요, 해화동 쪽에 있었고 막 이렇게 갈라져 있던 것이 관악산 캠퍼스로 다 합쳐서 지금 그 관악산 캠퍼스에 가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옛날에 1970년대에는 지금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자리가 그 당시에는 서울대학교 단과대학 자리였어요. 그랬는데 단과대학이 서울대 관악산 캠퍼스로 옮겨 들어간 후에 이 학교 부지에, 건물도 그대로 있었겠죠, 그 부지에 개방대란 대학이 들어와서 있었고요. 그리고 마포에 있던 서울산업대가 이 개방대가 나가면서 그 부지를 사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개방대학교가 서울산업대로 이름을 바꿨다라고 생각하는 분인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울산업대가 개방대학교 자리로
학교 부지를 옮겨와서 이사를 한 거고요. 그리고 그 학교가 2009년도에 서울과학기술대학으로 학교명을 바꿨죠. 그러면서 그때는 서울산업대이기 때문에 산업체 특별전형이라고 해서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 야간으로 좀 들어오기가 쉬운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서울과학기술대학으로 이름을 바꾸고 일반 종합대학교로 바뀌면서 그런 과정이 거의 없어져 버렸고요. 야간학부가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안경화학과를 예로 든다면은 주간 40명, 야간 40명에서 80명을 뽑던 것을 지금은 야간학부를 없애고 주간만 70명을 뽑고 있습니다. 1999년도 1999년 얘기입니다. 1996년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그 당시에 서울산업대 안경광학과가 생겼어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1996년에 광공학과라는 이름으로 과가 설립이 됐어요. 근데 이 광공학과는 과연 이 과를 졸업한 사람이 안경사 면허시험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 해서 뭐 안 된다. 그 사람들이 안경을 전공한 사람들이 아니지 않냐 라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반대가 굉장히 많았죠. 기존에 학교들이 4년제 대학이 없을 시절인데 4년제 대학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안경광학과가 아닌데 빛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고 이 사람들이, 광공학과니까 빛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면허시험을 보게 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해가지고 막 있다가 그 96년도에 1학년 입학한 사람들이 졸업하기 직전에 1999년도에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주어지면서 그 당시에 서울산업대학교 안경광학과가 대히트를 쳤습니다. 경쟁률이 108대 1이 나왔어요. 안경광학과의 인기가 하늘을 찌른 거죠. 그리고 서울에 있는 안경광학과를 가겠다는 사람들이 막 넘쳐난 거고, 기왕에 갈 거면은 안경광학과 가면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교 안경광학과를 가면은 나중에 졸업하고 나와서도 안경사로서 좀 레벨이 높은 안경사로 인정받지 않겠냐 라는 생각도 있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8대 1로 전국 4년제 대학교, 4년제 대학이라 다 털어서 마찬가지죠. 최고 경쟁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저는 다른 대학교 안경광학과를, 전문대학교 안경학과를 졸업을 하고서 전북과학대학 안경학과 졸업했습니다. 졸업을 하고서 안경사로서 일을 하다가 4년제 안경광학과로 생긴 거를 보고, 그리고 1999년에 108대 1이라는 엄청난 경쟁률이 나오는 걸 보고, 야, 나도 저 학교를 가야 되겠다. 그래야지 내가 어디 가서 나 4년제 대학교 커트라인 엄청 높은 서울산업대 안경광학과 나왔어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그게 내 고객들이 저 사람은 좀 수준이 높은 안경사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거리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공공학번으로 서울산업대학교 안경학과를 들어가서 졸업을 했습니다. 네. 이제는 옛날 이야기가 됐겠습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는 간호사를 간호사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간호원이라고 불렀어요. 승무원, 종업원 하듯이 원자를 붙여서 간호원이라고 불렀었습니다. 1988년 혹은 1989년 그때쯤에 간호원을 간호사라고 불러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 병원에서 간호원 이러면은 대꾸도 안 했어요. 간호사님 해야지 대꾸를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간호사분들이 노력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아마 간호원이라고 부르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5천만 인구 중에서 이제 말을 하고 단어를 처음 배울 때부터 간호사로 배우고 간호원이란 말을 쓰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데 안경사라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있는 건 아는데 안경원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나요? 지금 표준국어사전을 보면은 안경점에는 안경원의 옛말이라고 돼 있고 안경원에 대한 설명이 길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경사들의 노력이 부족한지
그렇게 바뀐 지가 지금 굉장히 오래됐어요. 한 10년이 넘었는데도 대부분의 고객분들은 안경점 그러고,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배웠다는 분들도 안경점이라고 합니다. 안경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우리의 노력이 부족한 겁니다. 안경사들이 각성하고 반성해야 되는 문제죠.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야기를 좀 많이 했네요. 생각보다 좀 길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25년 전에 내 초등학교 동기 동창 아무개야, 난 네 이름 알아, 기억해, 얼굴도 떠올라, 너도 나만큼 늙었겠지, 거의 중늙은이 돼 있겠지. 야, 너보다 내가 공부 잘했어. 감사합니다.